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이유 다정다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죠. 바로 의식주인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을 느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맛있는 음식과 함께 할 수 있는 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적당히 즐기지 않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동안 의학 알지 시간에 다룬 각종 질환들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알면 알수록 건강 지식이 쌓이는 의학 알지 시간에는요, 우리 몸에 지방이 쌓이지 않게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의 소화를 돕는 기관이지만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할 경우 돌이 쌓일 수 있는 담낭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담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소화기내과 전문의 박원석 교수께서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담낭 많이 들어본 것 같으면서도 낯선 기관인 것 같은데요. 담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 담낭은 우리 몸속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담낭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쓸개라는 말이 더 많이 들어봤을 듯하고요. 네. 담낭 그래서 쓸개라고 부르는 기관인데요. 담낭 보통 제가 표현하기에는 이렇게 주먹을 명치에 댔을 때 이 주먹 주변으로부터 이 팔까지 이 주변에 주로 갈비뼈하고 배와 만나는 그 사이에 위치하게 되고요. 보통 크기는 성인 주먹 반절 정도 되는 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쓸개라고 하니까요. 확실히 저희가 알 것 같은데 이렇게 주먹의 반 정도 되는 크기라면은 우리 몸속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좀 작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담낭은 이 작은 크기로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예, 대표적인 역할은 그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담낭에 저장하는 용량은 약 50cc 내외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 성분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 담낭이 수축하면서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죠. 그래서 저장하는 기관이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작은 크기로 어떤 일을 할까 궁금했었는데 지방을 태워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낭이 하고 있다는 것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담낭에서는 어떤 질환이 발생하는 거예요? 보통 크게는 4가지 종류의 질환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돌이죠. 담석증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담낭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어서 담낭염이라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응급질환이 생성될 수 있고요. 이것은 2가지로 나눠서 보면 응급질환인 급성 담낭염과 이러한 염증을 치료하지 못하고 오래 방치하면 만성화되면서 나타나는 만성 담낭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낭이라는 공간 안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나올 수 있는 모든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콜레스테롤이랄지 아니면은 거기에 종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돌출돼 나오는 모든 것들을 일컬는 말로써 담낭 용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흔하게 검진 초음파나 여러 가지 검사에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게 가장 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담낭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담낭에 돌이 생기는 담석증부터 담낭암까지 생각보다 다양한 질환이 담낭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앞서 소개해 주신 담낭 질환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석증부터 알아볼까 하는데요. 우리 몸속 다른 기관에서도 뭐 요로결석이라든지 신장결석 등 돌이 생기는 질환들이 있잖아요. 저는 왜 항상 이 돌이 생기는지 궁금했었는데요, 교수님. 이 담낭에 돌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예, 담석 생성 원인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뉘어지는데요. 보통 콜레스테롤 담석하고 동양인에 많은 색소성 담석으로 나뉘어집니다. 동양인 쪽에 많은 색소성 담석의 주된 생성 원인은 세균에 의한 담도 감염이나 알코올에 의한 간질환, 간경화, 그리고 담즙 정체나 적혈구의 파괴 등과 같은 색소성 담석을 일으키는 주된 성분인 빌리루빈,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서 황달을 유발시키는 그런 물질이 증가하면서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2번째로 가장 많은 담석인 콜레스테롤 담석은 현대인의 식습관하고 관계된 비만, 그리고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식이습관과 그리고
이런 약물에 의해서 콜레스테롤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될 수 있는 약물들, 그리고 담즙의 콜레스테롤의 결정화가 잘 생기게 만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생기게 됩니다. 이외에도 급격한 체중의 감소나 아니면 장기간의 금식이나 정맥 주사로 인해서, 그리고 임신으로 인한 담낭 운동의 기능 저하하고 이로 인해서 잘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 번 출산한 여성들한테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염증이나 콜레스테롤 증가,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이 담석이 생기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보통 이 담석의 크기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현미경으로 관찰될 수 있는 굉장히 미세한 담석으로부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얘기하면 한 10cm가량 되는 굉장히 큰 담석까지 네. 관찰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보통 우리 의료 현장에서 보는 담석들은 1cm에서 2cm 정도 사이에 있는 담석들을 주로 가장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네, 이 주먹 반만한 이 작은 크기의 네. 담낭에 1, 2cm의 돌, 예. 그것보다 또 어떨 때는 뭐 10cm의 돌이 생긴다고 하니까 정말 통증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통증은? 담석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통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담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통증을 평생에 한 번쯤 경험하시는 분은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담낭 담석과 관련된 통증이 없는 환자분들은 담낭염 및 이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담낭 담석과 관련된 통증이 발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급성 혹은 만성 담낭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고 네. 이로 인한 합병증도 흔하기 때문에 담도 전문의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 통증이 과연 담낭의 담석으로부터 오는 통증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이에 따라서 치료하시면 됩니다. 담석에 의해 통증이 유발되는 건지 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일반 복통하고 일반적인 체함 증상하고 통증이 비슷해서 오인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담석으로 통증을 느끼기는 쉽지는 않지만 만약에 담석에 의한 통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때 알아차지 못해서 치료를 못할 경우에는 이 담낭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우리가 이 통증이 느껴진다면은요, 예. 담석에 의한 이 복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증상이 있을까요? 뚜렷한 증상은 없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은 명치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요 명치 주변, 네. 그다음에 요 손이 위치하는 요 위치에 따라서 우리 방사통이라 하더라도 네. 오른쪽 어깨까지 우측 위 복부 위 명치에 심한 통증을 유발되고요.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유발되고 네. 이거와 더불어서 소화불량과 반복적인 식욕부진 그리고 오심, 구토 등 이런 경우가 같이 동반되는 게 흔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인 체함 증상보다는 급체했다고 많이 하거나 위경련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담석에 의한 통증과 일반적인 복통이 다른 점은 담석에 의한 통증은 담즙이 내려가는 길을 막아서 관을 막아서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어떠한 전조 증상 없이 막는 순간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는 명확한 시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막았다 풀렸다를 반복하지 않고 막고 계속 있기 때문에 통증이 지속적이고요. 그래서 최소 30분 이상에서 수시간 이상 지속되는 그런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런 환자들은 통증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시간이 지나면 염증이 진행하면서 고열이나 오한이 동반되게 되고 이런 상황을 급성 담낭염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통증이 수시간 안에 호전되었다 하더라도 수일 또는 수개월 후에 부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만성 담낭염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네. 가끔 네. 네. 그리고 가끔은 우측 어깨로 통증이 발생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네. 이걸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급성 담낭염이 있는 환자에서 복통이나 이런 소화불량이 있을 때 이렇게 명치가 아프고 아까 어깨까지 같이 아플 수 있다듯이 방사통이라고 하는 우측 어깨 통증이 같이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따라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깨 통증과 함께 복통이 지속되면 소화불량이 동반되면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담낭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일반 복통과 예. 혼돈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초음파 검사와 같은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우선 좋을 것 같다는 예.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초음파 검사 외에도 담석증 그리고 담낭염을 발견할 수 있는 검사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일단 담낭 담석층을 찾아내는 데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해가 없는 방법이 초음파 검사이고요. 네. 아까 담석에는 콜레스테롤 담석하고 색소성 담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콜레스테롤 담석은 우리가 아는 엑스레이에 전혀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CT 검사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담석이 CT 검사에서 관찰이 되지 않는 경우는 30%가 넘는다고 하고요. 따라서 CT 검사는 복부 초음파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 한해서 그 주변에 있는 담관 그리고 주변에 염증이 동반되어 있는지 아니면 합병증 유무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래서 담낭의 확장이나 담도 담석이 의심되지만 CT에서 관찰되지 않는 경우는 초음파에서도 관찰되지 않는다면 MRI를 촬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네. MRI 촬영을 통해서 담석이 미세한 담석들이 있는지를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MRI 검사는 MRCP라고 하는 MRI 검사는 담석을 잘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담즙이 흐르는 작은 관, 그 주변까지 정확히 면밀히 관찰할 수 있어서 초음파에서 담낭 담석이 관찰되시는 분들한테 간 기능 이상이나 담관 이상이 관찰되는 것이 의심될 때 네. 이런 것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추가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내시경 초음파라고 하는 초음파가 달린 내시경을 통해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네. 초음파 검사가 가장 정확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CT나 MRI 검사도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담석이 보이는 경우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우선 담석이 보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증상이 있는지 환자하고 문진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증상이 없다면 추가적인 치료나 추가적인 시술, 추가적인 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관리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에 혈액 검사를 통하고 간 기능 검사, 황달 등의 검사들을 혈액 검사를 확인한 다음에 CT 검사나 MRI 같은 검사를 이용해서 담즙이 흐르는 관의 이상 유무를 확인을 우선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서 증상이 있는 담석증으로 판단이 되고 다른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요새는 복강경을 이용하죠. 크게 배에 상처를 내지 않는 복강경을 통한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이 담낭 절제술이라고 하면은 담낭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전 잘 모르지만 큰 시술인 것 같은데 예. 담낭 절제술을 진행할 수 없는 환자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고령이거나 심장질환이나 심폐질환이 있어서 여러 가지 수술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분들이 있죠. 이러한 이유로 환자가 담낭절제술을 시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는 약물을 통해서 담석 융해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약일 겁니다. 아마 곰 나오는 우루사라는 약. 근데 소량을 사용하죠. 시중에서는. 하지만 굉장히 고용량을 사용한 우루사로 담석 용해를 치료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런 담석 용해 치료는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돌의 크기가 보통은 5mm 미만으로 굉장히 작고 CT상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콜레스테롤 담석에서만 제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 임신과 출산 후에 급격한 체중 감소와 함께 담석이 발생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임신 중에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감낭 기능이 저하되고 급격한 체중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런 담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신 후 출산하게 되면 이런 호르몬이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한테는 수술을 권하지 않고 보통은 담석 용해 치료에 가장 반응을 잘하고 효과도 좋은 것으로 알아서 관찰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어 수술이 불가능한 중증의 담낭염 환자의 경우에 일시적으로 내시경이나 피부를 통하여 감염된 담즙을 뽑아내는 담즙배액술하고 항생제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자일지라도 치료가 완료된 후에는 재발이 흔하기 때문에 환자 상태가 호전되면은 가능한 한 담낭 절제술을 시행받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담낭 절제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약물 치료로 상태를 호전시켜 놓은 뒤에 시술에 들어간다는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제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담낭 절제술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담낭 전체를 절제를 해도 우리 생활에 큰 불편은 없는 건가요? 네. 담낭을 수술하지 않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의학적 방법이 있으면 가장 좋겠죠. 네.
아직까지 그런 방법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담낭은 담즙을 저장하는 역할 이외에는 큰 역할이 없습니다. 담낭을 저장하는 기능, 또한 담낭 절제술 후에 담관이 늘어나면서 우리 몸에 맞게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가끔 복통이나 소화장애 불편을 호소하시는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수술을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자, 큰 지장은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담낭에 돌이 생기는 담석증 외에도요. 용종이 생기는 담낭 용종이라는 질환도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어떤 질환인가요? 용종이라는 용어는 어떤 우리 몸에 비어있는 공간 안에 돌출되어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용종이라고 말하면 육안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다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용종은 조직학적으로 다양한 질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다양한 양성 그리고 악성 종양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염증 때문에 돌출되어 있는 다양한 질환도 포함하고 있고 종양이 아닌 비종양성 병변에 의해서 각종 질환으로 분류될 수가 있죠. 그래서 담낭도 마찬가지로 내광으로 돌출되어 있는 보이는 담낭 용종이 자주 발견되면서 건강한 사람들의 복부 초음파에서 약 담낭 용종도 7% 가까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반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도 7%가 발견이 예.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좀 퍼센트가 높은 편인 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 담낭 용종도 종류가 여러 네, 가지인지. 다양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담낭에서 대표적인 용종은 콜레스테롤이 침착되어 생기는 콜레스테롤 용종이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선근종증이라는 용종, 그리고 염증성 용종, 담낭 선종, 그리고 담낭암이 모두 포함됩니다. 네. 콜레스테롤 용종이라고 그러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대식세포라는 세포가 지방질을 함유하고 이게 담낭벽에 달라붙어서 가짜 용종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조직을 말하고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선근종증이라는 것은 담낭의 점막층이 그 밑에 있는 근육층으로 파고들으면서 울퉁불퉁해지고 함몰되지 않은 점막이 보이면서 함몰되지 않고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돌출되어 보이니까 그걸 용종이라는 말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 외에도 우리들이 대장에서 흔히 발견하는 선종아나 아니면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담낭암 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모두 다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담낭 용종이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용종하면은 이제 걱정하는 네. 게 뭐냐면은 이게 악성 조직일 경우 이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네네, 그렇죠. 많이들 두려워하시는데 담낭 용종도 그러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대장이나 위하고 달리 담낭의 용종 중 대부분은 담낭벽에 달라붙어 있는 콜레스테롤 조직이 돌출되어 보이는 네. 콜레스테롤 용종이고요. 그 외에도 근육층이 함몰되거나 함몰되지 않은 작은 돌출되어 보이는 성근종증입니다. 이것이 약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질환은 전혀 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대신 담낭의 암이 용종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용종이지만 담낭암이죠. 그리고 대장에서와는 달리 담낭에서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선종은 담낭암보다도 훨씬 더 적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담낭의 용종 중 선종은 연구에 의하면 한 0.5% 미만이니까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요. 이게 또 대장과 좀 달리 대장 용종은 암으로 바뀌어가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 사이에 암으로 바뀌어가지만 또 어떤 연구에 보면 대장 용종하고 달리 5년에서 10년 이상 관찰을 해도 선암으로 잘 이행하지 않고 계속 선종으로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확률이 다행입니다. 적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담석증 같은 경우에는 네. 통증이 없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만약에 이 담낭에 용종이 생겼을 경우에는 통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담낭 용종 또한 증상은 없습니다. 전혀 증상은 없고 대부분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복부 초음파에서 우연히 발견이 되고요. 선종이나 암에 의한 용종은 CT 검사를 통해서 발견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콜레스테롤 용종은 복부 초음파로 발견하더라도 CT를 찍어보면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알수 이 담낭 용종을 발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용종을 발견했잖아요. 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담낭 용종이 발견되면 MRI, CT 등 다양한 검사 및 내시경 초음파 등 다양한 검사를 동원해서 용종이 가진 특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종이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우선 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양성 용종이라면 추후에 혹시 암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추가 검사를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면 악성은 당연히 수술해야 되고 그다음에 악성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거는 지속적인 추가 검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상황에 맞게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네. 이 용종의 경우에도 담석증과 마찬가지로 담낭 절제술을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만약 다양한 검사들에 따라서 좀 전에 말했다시피 양성과 악성이 모두 구분되어서 그에 따라서 담낭 절제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이겠죠. 악성이면 수술하고 양성이면 관찰하고. 하지만 이렇게 영상학적인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용종의 크기, 그다음에 발생 당시에 환자의 연령이 어떠냐, 그다음에 용종의 모양이나 좀 전에 말씀드린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통 담낭 절제술을 할지 아니면은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할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담낭 용종은 대부분 증상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증상으로 인한 담낭 절제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매우 드물지만 담낭 용종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나 이러한 아주 국한적인 경우에 통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역시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혹시 담낭 절제술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게 뭐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담낭이 제거되고 나면 담낭이 없기 때문에 재발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담낭 용종 중에 수술 후에 조직 검사에서 담낭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재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담낭 용종 절제술 한 후에 조직 검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면 재발할 가능성은 없지만요. 담낭암일 경우에는 다른 부위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요. 꾸준한 검사와 관리가 중요하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담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담낭 질환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준비가 돼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담낭 질환에 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오해와 진실은 무엇일까요? 네, 물을 많이 마시면 담석이 사라진다. 우리가 보통 이 요로결석 이런 거 생각하면 물을 많이 마시면은 또 결석을 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담낭도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X. 네. 물을 좀 전에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듯이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량이 증가하면서 요관이 확장이 되고요. 그럼 요로결석 같은 게 확장된 요관을 통해서 빠져나오면서 요로결석과 빠져나온다는 요로결석과 혼동해서 생겨난 오해입니다. 담석은 수분 섭취를 많이 한다고 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을 뿐더러 치료되지 않습니다. 담석증은 물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낭을 절제하면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이 담낭에서 즙을 분배하지 못하니까 그걸 대신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을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O일까요, X일까요? 역시 X입니다. X. 안 먹어도 되는 건가요? 예. 담낭은 단순히 담즙을 담아놓는 주머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담낭 절제술을 하게 되면 이 주머니의 역할은 담관이 확장되면서 어느 정도 보상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을 일정 기간이 지난다면 어떠한 약도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마지막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낭 질환의 원인은 모두 간 때문이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이것도 역시 X입니다. 간 질환으로 인해서 담석증이 잘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간 질환과 담낭암, 및 담낭 용종, 그다음에 선군종증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담낭 질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아마 많은 분들이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질환이 그렇듯이 담낭 질환에 특화된 음식이나 운동법 같은 것은 따로 없습니다. 단 담낭 질환의 원인이 되는 콜레스테롤 분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리한 다이어트를 피해야 되고요. 과하게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그다음에 단백질과 채소가 어우러진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네. 주기적인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짧게나마 한 말씀 예.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최근에 그 건강검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네. 담낭 용종이랄지 아니면 담낭에 생기는 담석증이랄지 이런 것들이 매우 흔한 질환으로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최근에는 굉장히 젊은 층에서도 담낭 용종이나 담낭 담석이 발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모든 담낭 용종과 모든 담낭 담석을 치료하는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여태까지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있거나 어떤 위험 신호가 있을 때만 국한해서 절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한 식습관이나 건강한 운동 습관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의학 알지에서는요, 발이 보내는 경고, 족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요, 저희 다정다감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궁금했던 부분 시원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